미니 모의고사 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남북 방향으로 분포하는 어느 해령 부근에서 동서 방향으로 위치하는 ABC 지점에서의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을 보니까 지금 A 지점으로부터 600km 떨어진 부분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해령이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중 해령의 10곳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은 A다. 틀렸죠. B가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는 같은 판에 속한다. 일단 해령의 10곳, 지금 이쪽 부분이 판의 경계에 발달합니다. 그리고 A 지점과 B 지점은 판의 경계 양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최근 900만 년 동안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6cm/년보다 빨랐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거리, 세로축은 해양 지각의 연령입니다. 그러면은 기울기의 역수를 취한 값이 속도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가장 만만한 점 두 개를 잡아서 기울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의 역수 취해 주시면 되니까 900만 년 분의 600km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약분해 주시면은 6.67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태평양에 분포하는 열점과 각 열점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생성된 화산성과 해산의 분포를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는 같은 판에 속한다. 맞는 말이죠. 지금 A와 B에서 생성된 해산의 분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생긴 화산섬들은 판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 방향이 같은 이쪽은 같은 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D 사이에는 해령이 있다. 지금 이쪽을 경계로 왼쪽은 북서쪽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은 북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에 해령이 위치해서 양쪽으로 퍼지는 발사형 경계, 다시 말해서 해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디귿을 볼게요. C에서 생성된 화산섬과 해산을 구성하는 화성암의 최대 연령은 D에서보다 많다. 지금 C에서 생성된 화산섬의 이 배열을 보니까 D보다 더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에서 생성된 화산섬과 해산을 구성하는 화성암의 최대 연령은 D에서보다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고요. 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노두와 이 노두의 지층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의 단면을 스케치한 것이다. 노두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 바깥쪽으로 표출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지층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지층은 수면 위로 노출되어 건조해진 적이 있었다. 이것은 건열이 있냐 없냐를 찾으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건열 표시되어 있죠. 원래 건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지층은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건조해진 적이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여감층이 가장 먼저 생성되었다. 지금 여감층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별일이 없었더라면 가장 오래전에 생성이 됐을 텐데 지금 건열에서 역전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성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디귿을 볼게요. 지층의 생성 순서는 각 층을 구성하는 퇴적물의 절대 연령을 구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은 틀린 보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반감기를 가지고 절대 연령이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측정하는 암석 중 대부분이 우리 화성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퇴적암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퇴적이 되는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억 년 된 암석에서 이제 풍화 침식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고요. 5억 년 된 돌멩이에서 풍화 침식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퇴적암들은 이제 나이를 어떻게 우리가 정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쪽을 보면은 1억 년인데 이쪽을 보면은 5억 년이니까 3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퇴적물 자체를 가지고 퇴적암의 절대 연령을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요. 지층의 상대적인 순서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보기를 굳이 맞게 하려면은 퇴적물의 상대 연령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간 디귿도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세계의 7월 평균 기압 분포와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기단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이 만나는 지역에서 발달하였다. 우리가 대기대 순환을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순환 세포가 있는데 헤들리와 페렐이 만나는 곳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도 30도 부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지금 A 같은 경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형성된 고기압입니다.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이 만나는 곳도 우리 하강기류가 우세한 고압대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기억
보기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니은을 볼게요. B는 고기압이다. B는 지금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람의 방향을 보니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을 생각할 때 하시거나 하강기류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은 불어 나간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남반구는 여기서 시계 방향을 반시계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어쨌든 간 지금 B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나가고 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기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중심부에서는 모두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둘 다 고기압이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 가는 북대서양에서의 표층 순환과 해류 A 및 표층 해수의 침강 해역 P를 나는 30년간 P 해역에서의 표층 연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에서 침강한 해수는 심층 순환의 일부가 된다. 맞는 말이죠. P에서 침강한 해수는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나와 같은 추세로 진행되면은 P에서의 침강이 활발해진다. 나를 보니까 지금 연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수의 표층 연분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밀도가 감소하게 되다 보면은 침강을 하고 있는 이 P 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은 약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 보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P에서의 침강이 약해지면은 A가 대체로 약해진다. P에서 침강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심층순환이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표층순환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표층순환도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표층순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대체로 약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 3번입니다. 그림 가와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 적도 부근 대기 연직순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만 봐도 알겠죠? 엘니뇨고 나는 평상시입니다. 가와 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평상시의 모습이다. 틀렸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지금 엘니뇨 시기인 가를 보니까 용승이 약해져서 동태평양의 해수가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 기류가 우세한 모습 보이고요. 평상시에 우리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용승이 활발하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그러면은 공기도 하강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강수량을 생각해 주시면은 저기압이 형성된 엘니뇨 시기 가가 우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니은은 맞는 보기이고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다. 엘니뇨 같은 시기 서태평양은 하강 기류가 우세한 고기압입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은 경우 서태평양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 기류가 우세한 저기압이겠죠. 그러면 기압은 나가 가보다 높은 게 아니라 그렇죠.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각각 화산 분출물과 태양의 활동이 지구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아래로 훅 하고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한번 훅 떨어졌고 훅 떨어지는 부분이 군데군데 이렇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화산 분출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화산이 분출하면은 화산재들이 성층권 주변에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로 들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온도가 하강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은 지구의 온도 조금씩 상승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대기 중으로 방출된 화산 분출물은 A 시기보다 B 시기에 많았을 것이다.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훅 하고 더 떨어졌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활동은 약 11년을 주기로 변화한다. 그림 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태양의 활동, 흑점 가지고 주로 관찰을 하는데 이것의 주기는 약 11년 정도입니다. 이것을 모르더라도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입니다. 그동안 9회 정도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100회인데 9년을 반복했으니까 대략적으로 11년 나오겠죠. 어쨌든 간 우리 니은도 맞는 보기고요. 가는 지구 외적 요인, 나는 지구 내적 요인에 의한 기후변화에 해당한다. 반대죠. 우리 화산 분출물이 지구 내적, 흑점과 같은 태양의 활동은 지구 외적이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반지름이 같은 두 별 PQ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B필터는 420나노미터, V필터는 540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통과시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색지수는 P가 Q보다 크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P와 Q에 대한 플랑크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플랑크 곡선을 보시면은 우리 람다 맥스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람다 맥스는 지금 P가 Q보다 짧습니다. 그 말은 흑채의 표면 온도가 P가 Q보다 당연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색지수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B 빼기 V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표면 온도랑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P가 Q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별의 광도는 P가 Q보다 크다. 우리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입니다.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R은 무시해도 되고요. 4랑 파이, 시그마도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별의 광도는 지금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인데 표면 온도가 P가 Q보다 높기 때문에 광도도 P가 Q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니은도 맞고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Q가 P보다 밝게 보인다. 우리 눈과 관련된 필터는 바로 V입니다. 바이저블의 약자죠. V필터를 보시면은 지금 P에서가 에너지 세기가 Q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가 Q보다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그림 가는 별 AB를 HR도에 표시한 것이고 나는 별 AB의 내부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의 내부 구조는 니은이다. 지금 HR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가로축에 색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표면 온도라고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표면 온도.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저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HR도에서 지금 주계열성 라인에 A와 B가 있는데 질량을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 주계열성 HR도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커지죠.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에서 우리 중심핵 다음에 복사층이 있는 것이랑 중심핵 다음에 대류핵이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 질량 가지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게 질량이 크죠? 그렇죠. 니은이 기역보다 질량이 크죠. 그 이유는 질량이 크다라는 것은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 대류이기 때문에 중심핵에서 에너지를 보다 빠르게 전달을 하려면은 대류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자료 해석하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내부 구조는 니은이다. A가 지금 질량이 크기 때문에 니은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역의 핵에서는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우리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작은 쪽에서 PP 반응이 우세했었죠. 그러면은 니은도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기역의 별이 니은의 별보다 진화 속도가 느리다. 기역의 별이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진화 속도 느리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다. 그림 가는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나는 어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허블 상수 값은 약 75km/s/메가파섹이다. 우리가 허블 상수는 기울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만한 거 하나 정해가지고 2000분의 15만 km/s 해주시면은 약분하시면은 75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보기고요. 나에서 은하까지의 거리는 약 3만 메가파섹이다. 우리가 거리랑 관련되어 있는 식은 V는 HR, 허블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허블 상수는 지금 알고 있지만 후퇴 속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R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후퇴 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죠. 맞습니다. 파장을 가지고 우리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곱하기 빛의 속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후퇴 속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해서 R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파장 변화부터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 스펙트럼에서 650을 잡겠습니다. 650분의 관측된 파장을 보니까 715예요. 그러면은 715 빼기 650, 그 다음에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은 분자가 65가 되다 보니까 3 곱하기 10의 4제곱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3만 km/s라는 것이고요.
후퇴 속도가 3만이고 허블 상수가 75이기 때문에 3만을 75로 나눠주시면은 400메가파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하까지의 거리는 3만이 아니라 400이다라고 우리가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을 보겠습니다. 거리가 약 800메가파섹인 은하의 적색 편이량 Z는 약 0.2다. 우리가 적색 편이량이라고 하는 것은 식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곱하기 빛의 속도. 여기서 적색 편이량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서 구한 은하의 거리가 400일 때 지금 800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2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V는 HR을 생각해 주시면은 거리가 2배가 된다라는 것은 후퇴 속도가 2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 식을 보시면은 후퇴 속도가 2배가 됐다라는 것은 빛의 속도가 바뀔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적색 편이량이 2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나에서 구했던 적색 편이량을 다시 보시면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2배를 해주면 되니까 0.2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귿은 맞는 보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미니 모의고사 4회 같이 풀어보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